예, 이번 시간은 7.8절 함수 중복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같은 이름을 갖는 함수를 두 개 이상 작성을 하는 것을 함수의 중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이름을 갖는 함수들을 두 개 이상 작성하는 것을 함수 중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전역 함수하고 뒤에 나올 클래스의 멤버 함수 모두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밑에 프린트라는 함수가 5개가 지금 선언이 되어 있죠. 똑같은 이름을 갖는 프린트라는 함수가 5개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첫 번째는 함수의 파라미터가 없고요, 두 번째는 함수의 파라미터가 하나인데 인티저형, 세 번째는 더블형, 네 번째는 함수의 파라미터가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들의 이 4개의 함수는 모두 같은 이름을 갖지만은 파라미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매개 변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매개 변수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매개 변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른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함수의 오버로딩에서는. 그래서 이제 함수의 중복이 가능하려면은 여기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가 같다면은 그 자료형이 달라야지 돼요. 위에 예제에서 본 것 같이 매개 변수의 개수가 하나라면은 어떤 것은 인티저형, 어떤 것은 더블형, 이렇게 따로따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반환형만 다른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예제는 프린트 함수가 매개 변수는 인티저형으로 똑같죠. 매개 변수는 인티저형으로 똑같은데 반환형이 하나는 보이드가 하나는 인티저형인데, 이렇게 해서는 함수의 중복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의 중복이 가능하려면은 반환형과는 상관없이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타입이 달라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함수의 중복을 이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금 여기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는 서로 다른 매개 변수를 갖는 함수들을 동일한 이름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예제 7-10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린트 함수가 두 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죠. 단순히 화면에다가 헬로 라고 그냥 출력을 하는 printf만 하나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똑같은 이름인데 인티저형 변수 하나를 받아 가지고 프린트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printf 함수를 써서 인수로 넘겨받은 종수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돼 있네요. 이런 똑같은 프린트라는 이름을 갖는 함수 두 개를 이렇게 중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하나는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고요, 하나는 인티저형 변수를 하나를 받기 때문에 다른 함수로 컴파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프린트 함수 안에서 첫 번째 프린트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가 하나도 없이 호출했기 때문에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프린트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프린트하고 22라는 종수를 이렇게 줘서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호출에서는 매개 변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1번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프린트 함수 호출에서는 첫 번째 파라미터의 종수 값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종수를 하나를 입력받는 2번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함수의 선언부만 남겨놓고 두 개 함수를 밑으로 내릴 수가 있죠. 이제 실제로 이제 교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으로 내리는 대신에 함수의 선언을 이렇게 해줘야지 됩니다. void print 인티저형 변수를 하나로 갖는 파라미터
두 번째 프린트 함수에 선언을 이렇게 해줘야지 되고,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선언을 이렇게 해주면은 함수의 실제 정의부는 밑으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자, 이제 이거를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오는데요. 먼저 지금 메인 함수의 첫 번째 프린트 함수의 호출로 이게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린트 함수는 인수로 22를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행이 되는데 요 줄에 의해서 다시 이게 실행이 돼서요. 이게 두 번째 헬로우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F문, 이 프린트F문에 의해서 인수로 넘어온 지금 22라는 정수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예제에서는 입력 파라미터가 없는 프린트 함수하고 파라미터가 인티저형 변수 하나인 프린트 함수, 같은 이름을 갖는 프린트 함수 두 개가 중복이 돼서 정의가 된 것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예, 이제 7.9절의 매개 변수의 기본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는 함수가 호출될 때 매개 변수에 아무런 값도 넘어오지 않는다면 미리 정해진 값을 함수 내부에서 가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예를 들어서 본체에서 그것을 명시를 해줘야지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함수의 정의부, 밑에 예제를 보면 함수의 정의부에서 인티저형 파라미터 ia를 갖는데, 그 다음에 이제 equal 10이라고 대입하는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 같은 문법에 기본값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파라미터에다가 이렇게 어떤 값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이 값은 어떤 경우에 대입이 되냐면은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아무런 값도 넘겨주지 않을 때 대입을 해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10이 IA의 기본값이 됩니다. IA 파라미터의 기본값이 돼요. 그래서 밑에 지금 예제로 나왔는데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인자를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요 변수 IA에는 10이 대입이 돼서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어떤 값을 대입을 해줬다. 여기는 똑같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좀 다르게 해보죠. 그런데 이제 100이라는 값을 넘겨줬다. 그러면 이 변수 IA에는 넘어온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돼서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이 인자로 주어지면은 그 값을 파라미터에다가 대입을 하고, 아무런 값도 주어지지 않을 때 대입이 되는 이 값을 기본값이라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7-11번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드형 함수 프린트 함수가 있는데요. 인티저용으로 ia 이 파라미터를 갖는데 기본값을 0으로 줬다. 이퀄을 0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안에서는 printf 함수를 써가지고 단순히 이제 넘어온 ia 변수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메인 함수에서 프린트 함수를 호출을 하고 프린트 함수에다가 22 값을 줘서 호출을 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프린트 함수의 호출에서는 아무런 값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ia 변수에는 0이 대입이 돼서 이게 실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0이 찍히겠죠. 두 번째 프린트 호출에서는 22라는 값을 줬죠. 이번에는 이제 파라미터 ia에 22라는 값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printf 함수에서는 22라는 값이 이 자리에 이렇게 찍히겠죠.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0이 찍힌 다음에 22가 찍혔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자를 주지 않았을 때는 기본값으로 ia 변수에 0이 대입이 됐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게 없다면
기본값을 지정해 주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는 오류가 나죠.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인테저형 변수 하나를 받게 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오류가 났죠. 근데 이렇게 기본값을 지정을 해주면은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았을 때는 기본값인 0이 이렇게 대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이 좀 혼동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밑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함수의 선언 정의부는 밑으로 내리고 선언부만 위에다가 남겨둘 경우죠. 선언부는 이렇게 첫 번째 줄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주면은 이게 이제 함수의 선언부가 되고 이게 정의부가 되는데 문법상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기본값은 함수의 선언부에서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선언하고 정의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값은 함수의 선언부에만 명시를 해주고 정의부에는 이렇게 기본값을 주지 않아야지 돼요. 예, C++의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언하고 정의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앞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정의만 되어 있다면은 정의부에다가 기본값을 지정을 해주는데 선언하고 정의가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이게 이제 함수의 선언이고 이쪽이 이제 실제로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죠. 선언하고 정의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 기본값은 선언부에만 놔둔다. 그리고 선언부에서는 파라메타의 이름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파라메타 이름의 IA를 이렇게 생략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파일 해보면은 제대로 컴파일이 오류 없이 되고요. 앞의 경우하고 똑같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본값을 중복해서 지정을 해주면은 빌드를 할 때 오류가 납니다. 컴파일이 제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선언하고 정의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값을 선언부에만 이렇게 둔다 라는 사실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값을 갖는 함수의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지금 send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티저형 변수 a는 그냥 일반 매개 변수입니다. 일반적인 매개 변수고 두 번째 더블형 매개 변수 b는 기본값 1.1이라는 기본값을 가지는 매개 변수죠. 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두 번째 인수를 생략을 하고 첫 번째 인수만 넘겨주는 방식으로 호출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번째 인수까지 같이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기 1번에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 a에는 10이 들어가고 매개 변수 b에는 1.1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출에서는 매개 변수 a에는 10이 들어가고 매개 변수 b에는 2.3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값 1.1을 매개 변수 b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예제가 만약에 기본값을 두 개를 갖는다면 여기 이 sum이라는 함수가 있죠. 지금 일반적인 매개 변수가 뒤에는 일반적인 매개 변수고요. 그 다음에 연달아서 오는 두 개의 변수에 전부 다 기본값을 지정해 줬습니다. 예, 첫 번째는 10.0 그러니까 두 번째 매개 변수에는 10.0이라는 기본값을 세 번째 매개 변수는 20.0이라는 기본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호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매개 변수에만 값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매개 변수에 값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세 개 다 값을 주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에만 값을 주는 경우에는 DA 변수에 1.0이 들어가고요. DB하고 DC에는 기본값인 10.0하고 20.0이 이렇게 대입이 돼서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개까지만 준 경우에는 DA는 1.0이 들어가고 DB에는 2.0이 들어가고 세 번째 DC 값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값인 20.0이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경우에는 DA, DB, DC를 전부 다 이렇게 값을 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뒤에 기본값이 두 개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 1, 2, 3번 세 가지 경우로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다. 예, 어떤 함수의 파라메타가 기본값을 가지는 경우에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것들이 모두 오른쪽에 몰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을 가지는 파라미터하고 그냥 일반 파라미터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기본값을 가지는 파라미터는 오른쪽에 전부 다 몰려 있어야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예제와 같이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기본값을 주고 네 번째 기본값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는 정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첫 번째 기본값을 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반 파라미터인데 이런 식으로도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값이 있는 파라미터는 모두 다 오른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의 중복하고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하고 관계도 잘 살펴봐야지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함수를 동시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는 그냥 W형 파라미터, 일반 파라미터를 갖는 경우하고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를 갖는 경우 이거 동시에 중복해서 함수를 이렇게 선언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함수의 파라미터의 개수가 같고 그 다음에 함수의 자료형도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func라는 똑같은 함수를 중복해서 선언을 하는데 여기 첫 번째 경우에는 두 번째 파라미터가 W형이고 그 다음에 기본값을 갖게 되는 기본값을 이렇게 1.0이라고 지정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함수에는 인티저형 변수를 하나만 파라미터로 갖게 되죠.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중복해서 선언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좀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면은 첫 번째 함수를 호출을 한 건지 두 번째 함수를 호출을 한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죠. 기본값을 줘서 첫 번째 함수를 호출한 건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정의된 두 번째 함수를 호출한 건지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입력 파라미터가 2개, 두 번째는 입력 파라미터가 1개, 그래서 파라미터의 개수로 구별이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함수를 중복해서 선언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샵디파인을 이용한 매크로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매크로라는 거는 함수하고 외형과 동작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이것도 자주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함수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일단 예제를 하나 보면은 샵디파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 함수를 정의하는 것 같이 POW3라는 이름을 갖는 이거는 이제 매크로 이름입니다. 매크로 이름 다음에 괄호 안에 이렇게 어떤 파라미터가 오고요. 근데 함수하고 달리 이 파라미터의 데이터형을 지정을 해주지는 않죠. 자료형 없이 그냥 파라미터 이름만 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거를 뭘로 정의를 할 거냐 하는 파라미터의 정의부가 뒤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OW3 하고 어떤 다른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게 뭘로 치환이 되냐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그대로 치환이 됩니다. 뒤에 x 곱하기 x 곱하기 x로 치환이 되니까 POW2 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그냥 단순히 치환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게 매크로예요. 예, 7-13번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디파인 문에 의해서 POW3라고 한 방금 예로 든 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매크로 이름은 보통 이제 대문자하고 숫자 그 다음에 언더바로만 짓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POW라는 걸 전부 다 대문자를 썼죠. 그리고 한번 몇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rintf 문으로 %d 정수를 이렇게 찍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POW3 하고 방금 나온 대로 이렇게 교재 예제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의 뭐 3승은 %d다 줄바꿈을 하고요. 그 다음에 POW 6을 찍고
그 다음에 POW 6을 찍죠. 그냥 여기다 6을 바로 쓰겠습니다. 이거는 빼고 그냥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은 요게 이 정의에 의해서요. 이 정의에 의해서 그대로 뭘로 치환이 되냐면 6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치환이 돼요. 그러니까 6의 삼승값이 화면에 찍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컴파일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하면 6의 삼승은 216이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찍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하나 완전히 동일한 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매크로를 이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수에다가 A에 5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A에 5를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printf로 %d의 삼승이 %d다 이렇게 하고 이제 처음에는 변수 A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A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거는 뭘로 치환이 되냐면은 A 곱하기 A 곱하기 A로 이렇게 치환이 돼요. 근데 지금 A 변수에 5가 들어가 있으니까 5의 삼승값이 여기에 이렇게 찍히겠죠. 예, 이거를 이제 빌드를 하고 컴파일을 해보면요. 예, 5의 삼승은 125라고 이렇게 제대로 출력이 됐죠. 이게 보면은 꼭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나 여기나. 근데 이거는 이제 함수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요 조건 정의된 식으로 단순 치환을 해준다는 게 함수의 동작 방식하고 틀립니다. 함수는 이제 함수가 정의된 곳으로 그 실행이 옮겨가서 그 함수의 정의 부분을 실행을 시키지만은 매크로는 그냥 단순히 치환을 한 다음에 동작을 시킨다. 그게 이제 함수하고 기본적으로 틀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매크로를 이렇게 정의를 할 때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에 숫자를 하나를 찍는데 POW3에 A-1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를 할까요? A-2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세 번째 printf문에 의해서 찍히게 될 숫자가 뭘 것 같습니까? 지금 A에서 2를 빼면 3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 27이라는 값이 찍혀야 할 것 같죠. 근데 이거를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7이라는 값이 찍혔습니다. 왜 이렇게 엉뚱한 값이 찍혔냐면은 여기 A-2가 뭘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로 치환이 되냐면은 단순히 이걸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요. X가 지금 A-2가 되죠. A-2 곱하기 A-2 곱하기 A-2 이렇게 단순히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이고 이게 또 10이죠. 이게 A가 5고요. 그러니까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7이라는 값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요. 여기 매크로의 정의부에서 이쪽에 주어져 있는 매개 변수 x에 대해서 각각의 이렇게 괄호를 쳐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단일 매개 변수에다가 괄호를 쳐줬기 때문에 괄호가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방금과 같은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매개 변수 자체에다가 괄호를 쳐서 매크로를 정의를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치환이 되냐면은 A-2가 x니까 거기다 괄호를 쳐서 이렇게 치환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3의 삼성인 값인 23이라는 값이 찍히게 될 겁니다.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27이라는 값이 제대로 찍혔죠. 그 다음에 W형 변수 x에다가 뭐 1.5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이제 W형 변수를 찍을 거기 때문에 X하고 POWX 이렇게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보면은 함수하고 또 틀린 게 여기 있는 그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이걸로 치환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보듯이 인테저형 변수가 들어가도 되고 인테저형 상수가 들어가도 되고 W형 변수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것도 단순히 X에 이렇게 3승으로 X를 3번 곱한 걸로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1.5의 3승이 계산이 돼서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여기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시켜 보면은 1.5의 3승은 3.375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1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크로에서는 변수를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2개 이상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처럼 mean이라는 매크로에 A하고 B 2개를 받아 가지고 A가 B보다 큰지를 따져서 이게 참이면 A, 거짓이면 B를 이렇게 출력을 해라 라는 이게 사망연산자, 조건연산자를 매크로로 정의를 했죠.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매개 변수는 A, B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반드시 괄호를 쳐줘야지 그 뜻하지 않는 오류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min a, b를 뭘로 치환을 하냐면은 이 조건식으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min하고 뭐 2하고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로 치환이 되느냐, 이걸로 치환이 된다는 거죠. 2 마이너스 3 물음표 2 마이너스 3이죠. 2 콜론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이 조건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값이 결과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찍힐 겁니다. 빌드를 하고요. 빌드를 하고 컴파일 해보면은 마이너스 3 값이 찍혔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변수를 써도 됩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x에 마이너스 10, y에 마이너스 15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printf 뭐 %d 결과만 찍어보죠. min x, y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매크로의 번째로 단순히 치환이 돼서 x하고 y 중에 더 적은 값인 마이너스 15 값이 찍히게 될 겁니다. 보면은 두 번째 프린트의 부분에 의해서 x하고 y 값들 중에서 더 적은 값은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찍히게 됐죠. 하나만 더 해보죠. x에다가 y에다가 6을 더한 값, y에다가 6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9가 되죠.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0이 결과값이 될 겁니다. 세 번째 프린트의 부분에서 마이너스 10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치환이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y 플러스 6 물음표 x 콜론 y 플러스 6 이렇게 치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진리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 x 값이 출력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